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50쪽에 유형 5번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제가 320번은 어제 했으니까요. 316번 그리고 뭐 해볼까? 319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게요. 316번에 보시면 K프로 야구팀의 홈경기에서의 승률. 그러니까 홈경기에서 홈에서 경기했을 때 이길 확률 이런 게 이제 70%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가 뭐 E라고 하고요. 홈에서 경기하는 것을 A라고 한다면 사건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승리를 했을 확률.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승리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분의 70이니까 10분의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정 경기를 우리가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홈에서 경기하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은 50%이고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쓴다면 홈에서 경기하지 않았을 때 승리했을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10분의 5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올해 치르는 경기의 30%가 홈 경기예요. 자, 근데 어떤 경기에서 프로 야구팀이 승리를 했을 때 그것이 홈에서 경기했을 확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승리할 확률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승리할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홈에서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홈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홈에서 경기해서 승리를 할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에서 일단 홈에서 경기를 하고요. 홈에서 경기를 했다는 가정하에 승리할 확률. 그 다음에 홈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고 또 홈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승리할 확률을 이렇게 각자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홈에서 경기할 확률은 아까 이제 30%라고 얘기를 했어요. 30%가 홈 경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PA는 100분의 30, 즉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홈 경기에 승리할 확률 10분의 7. 10분의 3이 홈 경기의 확률이니까 홈 경기가 아닐 확률 10분의 7. 그 다음에 아닐 때 이길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꽤 높네요. 홈 경기가 아닌데도.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P2를 구하면 그걸 여기다 넣는 거고 A 교집합 2는 여기 있죠? 이 확률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19번도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고 하니까. 어느 물류회사는 전체 제품의 30%는 버스로 그 다음에 70%는 기차로 운송을 합니다.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의 80% 이중 80% 그리고 기차로 운송하는 제품의 20%가 1일 이내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1일 이내에 배송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일 이내에 배송되는 사건을 선생님이 2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차로 가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B라고 해볼게요. 얘가 원하는 건 이 회사의 제품이 1일 이내로 배송이 되었을 때 그랬다는 가정하에 그 제품이 기차로 운송되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P2분의 P 비교집합 2. 어때요? 스토리가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P2를 구해야 되는데 1일 이내에 배송될 확률이죠. 근데 이게 버스로 갔는데 1일 이내에 배송될 수도 있는 거고 기차로 갔는데 1일 이내에 배송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어떻게? 먼저 버스로 운송을 하고 운송을 했다는 가정하에 1일 이내에 배송될 확률. 그 다음에 먼저 기차로 배송을 하고 기차로 배송됐다는 가정
RPM도 약간 같은 유형이거든요. 같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위에 이제 개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문제가 다 그거랑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싫대요. 저도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RPM을 풀 때는 애들이 잘 푸는데 식공문을 가거나 그 다음에 교과서 대단한 문제를 간다. 그럼 지금 내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지 독립사건의 문제를 푸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위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뭐 여기 지금 보면 확률의 곱셈 종류와 조건부 정도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조건부 확률을 풀어야 하는가를 꼭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죠? 우리는 어차피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푸는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학교 시험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학교 시험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지? 무슨 공식을 넣어야 되지? 조건부 확률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중복조합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위에 이제 개념을 최대한 안 보고 본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의 80%가 그 다음에 기차로 운송한 제품의 20%가 1일 이내에 배송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PA 교집합 B는 일단 A라는 그 운송수단을 선택할 확률이니까 100분의 30. 그러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중에 80%. 그러니까 100분의 80. B 1일 이내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버스로 간 애들 중에 80%니까 버스로 이동했다는 가정하에 1일 이내에 도착할 확률이 10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기차를 선택한 그리고 기차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1일 이내에 배송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면 P2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P 비교집합 2는 0이 나오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질문은 332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단에서 두 바이러스 A, B의 복균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겁니다. 이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바이러스 A 복균자를 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택하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써져 있죠. 바이러스 A 복균자를 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택하는 사건이 독립이에요. 그런데 그 X는 A라는 바이러스를 선택했는데 그게 남자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바이러스 A를 갖고 있으면서 남자인 사건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이제 X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이 사건의 확률을 묻는다면 우리는 전체 450분의 X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X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이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B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PA, 즉 바이러스 A를 복균했을 확률이 450분의 240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B의 복균자일 확률이 얼마예요? 아니지. 남자의 사건이죠. 얘가 잘 헷갈리지. 이게 A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사건이고요. 얘가 남자인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헷갈리죠? 그럼 PB는 남자여야 되는 거니까 150.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요 두 숫자를 약분해서 여기다가 잘 넣어놓고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B가 바이러스가 아니고 남자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헷갈리면 B 대신에 아까처럼 뭐 E라든지 알파벳 E라든지 남자니까 M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자를 택한 사건이 비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유형 9번이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어서 338번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36번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4문제 중 3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에 평균적으로 7문제 중 2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합격할 확률이 7의 4제곱분의 K래요. 아, 4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3문제를 맞추거나 또는 4문제를 맞추면 합격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평균적으로 7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춘 친구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맞힐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거예요? 7분의 2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맞추는 확률은 내가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2번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각각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독립시행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문제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있어. 세 문제를 맞추거나 네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각각 구해서 더해줄 거거든. 세 문제를 맞추는 확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세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복습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7분의 2인 친구이기 때문에 7분의 2를 3번 곱하고 독립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7분의 5 틀릴 확률이 7분의 5인 거잖아요. 얘를 한번 곱해야 됩니다. 틀릴 확률이 굉장히 크네, 그치? 공부를 좀 덜 했네, 얘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잘 봐. 7분의 2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7분의 2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7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5의 1제곱 어때? 똑같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7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5의 1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게 총 몇 번 나와요? 4가지가 나오네요. 같은 확률이 왜 4번 나올까요, 여러분? 4번의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어요? 4번의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즉 이 일이 일어날 3번의 경우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중 한 가지마다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이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n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인데요. 각각이 모두 독립사건이어야 하고요. 그죠? n번 중에 R번 일어나려면 동그라미가 n개 중에 R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R개의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시는 만큼 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각 경우의 수마다 확률,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R같이 생기는 거고 얘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n-R같이 생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3가지. 사건비네이션 3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3가지.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죠. 이거 왜 나온다고? n개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문제 중 3문제를 맞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문제 중 4문제를 맞출 확률은 7분의 2의 4제곱, 7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아이고, 0제곱.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서 머리 좀 식혀보세요.